스태핑 전동기의 스텝각을 1.8도이고 스태핑 주파수가 6000pps이다. 이 스태핑 전동기의 초당 회전 속도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이 펄스 한 개당 이동각이 1.8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전각이라고 하는 것은 1.8도 곱하기 펄스의 개수가 회전각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한 바퀴를 도는데 이 한 바퀴는 360도입니다. 그러면 1.8도 곱하기 n개가 360도, 즉 한 바퀴가 되려면 펄스가 몇 개 필요한지를 계산해 보면 1.8분의 360도 되겠죠. 계산해 보면 200개의 펄스가 필요하더라. 즉 한 바퀴를 도는데 200개의 펄스가 필요하다. 그럼 문제에서는 초당 6000개의 펄스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초당 회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초당 6000개의 펄스가 들어온다. 한 바퀴를 도는데 200개의 펄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계산해보면 30바퀴가 되겠네요. R, P, S 이렇게 되겠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서 주 자속의 최대치를 파이 자국수를 P, 전기자 병렬 회로수를 A, 전 노체수를 G, 속도를 N이라고 하면 속도 기전력의 실효값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류 발전기에서 공부하신 유도 기전력 2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이 있습니다. 60A에 B, G, 파이, N이다 라고 하는 식이 있었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자속이 최대 자속이다 라고 하면 얘도 최대값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실효값은 이 최대값을 뭘로? 루트 2로 나누면 얘가 실효값이 되겠네요. 그럼 결국에는 이 공식에서 루트 2로 나누면 되더라.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루트 2분의 1에 60A에 P, G, 파이 M에 N 이렇게 되겠네요.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단권 변압기에서 1차 전압 100V, 2차 전압 110V인 단권 변압기의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의 비는 어떻게 되는가? 이 단권 변압기를 회로로 그리면 이와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1차 측의 전압 V1 equal 100V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2차 측의 전압 V2가 110V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제가 E1, 여기를 E2다 라고 보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1,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2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E1이다 라고 하는 전압은 요 전압과 같겠죠. 얘는 100 될 것이고요. 이 V2가 110이 되기 위해서는 E2가 10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자가 용량과 부하 용량의 비가 되겠네요. 그래서 부하 용량 분의 자가 용량의 식을 적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부하 용량은 V2I2가 되고요. 여기에 부하가 연결될 거니까 V2I2가 되고 자가 용량은 E2I2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대로 I2 똑같으니까 이렇게 약분되고 V2다라고 하는 값은 110 되고요. E2다라고 하는 값은 10 되겠죠. 계산해보면 11분의 1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유도전동기에서 여자 전류는 극수가 많아지면 전격 전류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가? 여기에서 여자 전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속을 만드는 전류를 여자 전류, 즉 공극의 자속을 만드는 전류를 여자 전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도전동기에서 회전수식 보면 N은 1-S에 P분의 120F입니다. 여기서 P는 극수가 되겠죠. 그럼 극수가 많아지면
동일한 주파수 하에서 회전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크에 대한 식을 적어 보겠습니다. 토크 T라고 하는 것은 9.5 N분의 P0. 여기서 P0는 출력을 뜻합니다. 출력이 일정할 때 회전수가 감소한다면 토크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토크다라고 하는 것은 공극의 자속과 회전자에 흐르는 전류의 곱에 비례합니다. 다시, 토크다라고 하는 것은 공극의 자속과 회전자에 흐르는 전류의 곱에 비례한다고요. 그러면 토크가 커지기 위해서는 자속이 많아져야 되겠죠. 공극의 자속이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자 전류가, 즉 자속을 만드는 전류가 커야 되겠죠. 즉 극수가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여자 전류는 더 커지게 되겠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의 특성 중 비례추이할 수 없는 것은, 이 비례추이다라고 하는 것은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나 토크가 회전자 저항, 즉 2차 저항에 비례하여 변화하는 것을 이용하여 기동 토크라든가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비례추이할 수 없는 것, 즉 회전자 저항과 관계없는 것은 출력, 효율, 동손, 동기 속도 등이 되겠죠. 그럼 문제 보기에서 비례추이할 수 없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동기 속도 되겠네요. 동기 속도 NS의 식을 보면 극수 P분의 120F입니다. 즉 회전자 저항과 전혀 관계가 없는 값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단상 반발 전동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 반발 전동기의 종류를 보면 아트킨손, 톰슨, 대리형이 있습니다. 그럼 보기에서 아트킨손, 톰슨, 대리형 되겠죠. 그렇죠? 이번에 슈라게 전동기다라고 하는 것은 삼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의 하나입니다. 다시, 삼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의 하나이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SCR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SCR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위상 제어용 반도체 스위칭 소자입니다. 기호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가 에노드, 여기는 캐소드, 그리고 여기에 게이트,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에노드와 캐소드 간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압이 가해지고 게이트에 전류 펄스를 인가하면 그때 에노드에서 캐소드 방향으로 전류가 도통되는, 즉 단방향성 반도체 스위칭 소자가 되겠죠. 특징이 보면 PNPN의 4층 구조로서 직류 및 교류의 제어용 소자로 사용이 되고 역저지 3단자 사이리스터다, 즉 단방향성 스위칭 소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문제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면 여기 보시면 쌍방향성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SCR은 단방향성 사이리스터가 되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동기기의 전기자 권선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보기의 내용 중 중권, 이층권, 분포권은 동기기의 전기자 권선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환상권이다 라고 하는 것은, 환상권 같은 경우에 자속이 균일하고 고조파가 감소된다라고 하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제작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단점 때문에 잘 사용되지 않고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권선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기기의 전기자 권선법에는 고상권이면서 회로권, 이층권, 중권, 그리고 분포권, 단절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4번의 환상권은 잘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압기의 단락 시험에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이 변압기 등가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저항 측정 무부하 시험, 단락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단락 시험을 통해서 임피던스 와트, 즉 동손과 임피던스 전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 임피던스 전압을. 자, 그러면 이 측정된 값을 갖고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는 전체 전압에 대한 이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을 백분율로 나타낸 거죠. 그럼 우리가 전격 전압 알고 있고요. 임피던스 전압을 측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대입하면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퍼센트 저항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격 용량분의 동손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얘가 퍼센트 저항 강화가 됩니다.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와 퍼센트 저항을 알고 있으니까 이 퍼센트 리액턴스다라고 하는 것은 루트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퍼센트 임피던스의 제곱 마이너스 퍼센트 저항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다. 즉 문제에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퍼센트 저항과 퍼센트 리액턴스를 뭐 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가 있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유도전도기의 2차 동선을 PC, 2차 입력을 P2, 슬립을 S라고 할 때 이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 유도전동기의 2차 측에 대한 회로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E2 되고요. 여기는 R2, 여기는 X2, 그리고 여기는 출력을 담당하는 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측에 들어가는 입력을 P2다라고 보고요. 이 2차 측, 즉 회전자의 권선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우리는 보통 PC2다라고 얘기를 하죠. 2차 동손, 그리고 출력을 P0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와 얘를 더한 게 얘가 되겠죠. 즉 2차 입력 P2다라고 하는 것은 PC2 플러스 P0다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2차 동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SP2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SP2로. 그리고 출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1-S의 P2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면 이 식에 의해서 슬립 S다라고 하는 것은 P2분의 PC2라고 쓸 수 있겠죠. PC2는 SP2니까. 네,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유도전동기의 원선도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시험은 이 유도전동기의 원선도를 헤일런드 원선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헤일런드 원선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저항 측정, 무브화 시험, 구속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헤일런드 원선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작성하는 데 필요한 시험이 뭐냐라고 했을 때 4번의 무브화 시험이 되겠습니다. 용접용으로 사용되는 직류발전기의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즉 용접기에 전원을 공급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용접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일정한 전류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즉 전류 특성이 필요하더라. 자, 이때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에 의해서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발전기 내부에서 전압 강화라든가 또는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단자 전압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일정 전류를 공급한다. 이러한 특성을 뭐라고 하냐면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단자 전압이 수직 하강한다라고 해서 얘를 수하 특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수하 특성을 갖고 있는 발전기로는 차동 복권 발전기가 바로 용접용 직류발전기로 사용이 됩니다. 즉 문제에서 용접용으로 사용되는 직류발전기 특성은 전류에 대한 전압 특성이 수직 하강하는 수하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삼상전원을 이용하여 이상전압을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결선 방법은 이 삼상을 이상으로 변환하는 결선법에는 스코트 결선, 메이어 결선, 우드 브릿지 결선이 있습니다.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1번의 스코트 결선이 되겠습니다. 동기발전기의 단자 부근에서 단락이 발생했을 때 단락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회로로 그려보면 이 동기 발전기는 이제 Y 결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동기 리액턴스 XS가 있겠죠. 동기 리액턴스 XS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와 누설 리액턴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단락이 발생하게 되면 단락 전류가 흐르겠죠. 그 단락 전류 IS는 XS분의 E가 될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적어보면 XA 플러스 XL분의 E라고 적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단락이 발생한 그 순간, 발생하는 그 순간에는 이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는 없어요. 뭐만 있냐면 누설 리액턴스만 있어요. 그래서 누설 리액턴스 분의 E만큼 전류가 흐르고요. 시간이 지나면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에 의해서 단락 전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즉, 단락이 발생하는 순간 돌발 단락 전류, 즉 전류가 컸다가 시간이 지나면 일정한 단락 전류, 즉 지속 단락 전류가 되겠죠. 이때 이 돌발 단락 전류는 XL분의 E가 되고요. 지속 단락 전류는 XA 플러스 XL분의 E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단락이 발생한 순간에는 전류가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정의 값의 단락 전류가 흐르게 된다가 되겠죠. 그럼 보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시면 처음에는 큰 전류가 흐르나 점차 감소하여 일정한 값의 지속 단락 전류가 된다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병렬 운전 조건은 잘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극성이 같을 것. 두 번째, 권수비 및 1, 2차 전격 전압이 같을 것.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을 것. 그리고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의 B가 같을 것. 이게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입니다. 추가적으로 삼상 변압기에서는 상회전 방향 및 변위도 같아야 됩니다. 문제 보기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출력은 같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변압기의 부하가 증가할 때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변압기의 손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하와 관계없는 손실, 뭐예요? 무부하 손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부하와 관계 있는 손실, 부하 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무부하 손은 부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값이 일정하겠네요. 얘를 변함이 없다라고 해서 고정손이다라고 하고, 얘는 부하에 따라 변한다라고 해서 가변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부하 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철손 될 것이고요. 부하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부하가 증가하면 증가하면 손실도 증가를 하겠죠. 즉 동손이 증가하고요. 철손은 어떻겠어요? 변함이 없겠죠. 왜? 부하와 관계가 없으니까. 그럼 보시면 동손 증가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여자 전류다라고 하는 것은 자속을 만드는 전류입니다. 부하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변함 없다. 자, 세 번째, 온도가 상승한다. 동손이 증가하면 이 손실이 다 열로 바뀌겠죠. 당연히 온도 상승합니다. 철소는 일정하겠죠. 변함이 없다. 해서 틀린 내용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일정한 부하에서 역률 1로 동기전동기를 운전하는 중 여자를 약하게 하면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자, 해당 문제는 위상곡선, 즉 V곡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기 전동기에서 계자 전류 IF와 전기자 전류 IA에 관한 그래프로서 전압과 출력이 일정할 때 계자 전류를 0에서부터 증가시키면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모양이 V자 모양이다라고 해서 얘를 V곡선, 그리고 또는 위상특성 곡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을 때 이때가 역률 코사인 세타 이퀄 1일 때이며, 계자 전류가 역률 1일 때보다 작으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부족 여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전기자에는 지상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지상 전류가, 즉 L로서 동작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역률 1일 때보다 계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이때를 과여자다라고 얘기하며, 이때 전기자에는
진상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즉 C처럼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역률1로 동기전동기를 운전하던 중 여자를 뭐하면 약하게 하면, 즉 부종여자하게 되면 전기자에는 지상 전류가 흐르게 될 것이고요. 계자 전류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면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증가가 되겠죠. 계자 전류를 감소시키면 전기자 전류는 이렇게 증가가 되더라. 보기에서 답을 찾으면 지상 전류가 되고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해서 3번이 되겠습니다. 동기전동기에서 제동권선의 역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 동기기에는 제동권선을 사용합니다. 이 동기전동기에서는 제동권선의 역할이 난조 방지 그리고 기동 토크를 발생하죠. 여기서 난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동기의 회전수가 동기속도 주변에서 진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난조다라고 하죠. 이 제동권선을 설치함으로써 난조를 방지하고 또한 동기전동기의 기동 토크를 발생합니다. 그럼 동기 발전기에서는 부하 불평형 시 전압 전류의 파형을 개선하고 불평형 단락 시 이상 전압을 방지하며 안정도를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 동기 전동기에서 제동권선의 기능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난조 방지, 기동 토크의 발생이 되겠죠. 문제 보기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3번에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한다. 이것은 제동권선과 관계가 없겠죠. 그럼 4번 보기에 보시면 부하 변화로 인한 속도의 요동을 방지한다. 이게 뭐예요? 난조 방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변압기의 절연유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즉 변압기에 사용되는 절연유의 주 목적은 절연과 냉각입니다. 따라서 절연 내력이 커야 되고 냉각 효과가 커야 됩니다. 비열이 크고 열 전도율이 높아야지 냉각 효과가 크게 되고요. 인화점, 즉 끓는 점은 높아야 되고 응고점, 어는 점은 낮아야 되고요. 점도가 낮을 것, 즉 유동성이 있어야지 열 전달이 잘 되며 냉각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말고 심전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이 내용이 변압기유, 즉 절연유의 구비 조건이 되겠습니다. 문제 보기에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이 커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류발전기의 무부하 특성 곡선은 다음 중 어느 관계를 표시한 것인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표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IF, 계자전류, I, 부하전류, E는 유기기전력이고요. V는 단자전압입니다. 이 계자전류와 유기기전력과의 관계를 우리는 뭐냐면 무부하 포화곡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계자전류와 단자전압과의 관계를 부하 포화곡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부하전류와 유기기전력과의 관계를 이제 내부 특성 곡선이다 라고 하고, 부하전류와 단자전압과의 관계를 외부 특성 곡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무부하 특성 곡선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부하 시 유기기전력과 단자전압이 같아요. 그래서 이 무부하 포화곡선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계자전류와 유기기전력 또는 계자전류와 단자전압과의 관계된 그래프다, 곡선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2번의 단자전압과 계자전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